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성명학 중에서 특히 한글 성명학 중에서 불용 한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용 한글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용 한글이라는 것은 이 발음오행에서 초성과 종성이 있죠. 그죠? 초성은 첫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종성은 받침 자음까지 이렇게 말을 할 때 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소리 자음, 예를 들어서 뭐 김강민이다. 그러면 기가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엄연히 밑에 미음, 이음, 니은 자음이 있으니까 이때 그 기가미로 뭐 장명을 하고 그것이 좋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 아니겠죠. 밑에 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역, 미음만 가지고 기역, 미음 가지고 기감이라고 그래서 김강민이를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한글 성명학의 그 주장이고 또 맞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성도 뭐 흔한 말로 많이 양보해서 초성, 기감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고 김강민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이 뭐 다 좋다고 했을 때 본다면 당연히 종성도 다 맞는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이고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그렇게 장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용 한글,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쓰면은 안 되는 한글의 조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명학에서는 절대 조합할 수 없는 한글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강, 경, 금, 뭐 공. 이것은 가가 아니겠죠. 밑에 받침이 있어서 목과 토로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토로 상극이 되니까 이런 한글은 결국은 성명학적으로 보면 불용 한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탐, 탑, 남, 람, 렴, 뭐 이런 거 있죠. 림,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가 화고, 그러니까 초성이 화고 종성이 수가 되기 때문에 화수로 상극인 한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태어난 연도와 띠에 따라서는 뭐 정제와 뭐 편관 이런 것들이 상극의 구도를 하기 때문에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수에 해당하는 이 뭐 평, 명, 봉, 뭐 붕, 방 이런 한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음 비읍과 밑에 이응 자음은 수와 토로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와 토로 상극인 이 한글도 불용 한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 반 이런 거 있죠. 본, 민, 뭐 판, 필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와 화로 이제 다시 또 상극이 되는 거죠. 받침 자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화로 상극이니까 역시 이런 한글도 불용 한글로 돼서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장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금과 목도 상극이 있겠죠. 뭐 직, 석, 식. 대표적인 것이 석과 식. 이것은 서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기역자음이 받침이 조합이 되면서 금과 목으로 상극인 한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선, 산, 신, 준, 전, 진, 찬, 슬, 솔, 실, 설. 이 전체는 다 위에는 금, 그리고 종성은 화. 그래서 금과 화로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이름들이 상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응 받침 다음에 기역 받침이 나오겠죠. 학, 옥, 욱, 협. 대표적인 것들이 이 한글도 토와 목으로 상극이기 때문에 한글 성명학적으로는 조합할 수 없는 한글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있겠습니까? 이응, 히읗 자음과 수의 자음이 있겠죠. 수의 받침 자음. 그러면 암 같은 거, 역, 뭐 함, 협 이런 것들은 토와 수가 돼서 또 상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용 한글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성명학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장명한 이름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참고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명학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파동이나 뭐 한글 소리나 음파, 파장, 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이 한글 성명이라는 것들을 총괄해서 볼 때 이런 조합은 되도록이면 이런 한글들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연도별로 각각의 뭐 부모운이나 그 다음에 남편운, 부부 뭐 처의 운, 그 다음에 재물의 운, 학업의 운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상극의 조합은 뭐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뭐 경민이다. 그러면 경자는 기역과 이응이 상극이니까 목토로 상극이고 민자는 미음과 니은이 수화로 상극이니까 전체가 목토 수화로 상극이 되는 것이죠. 민준이다. 그러면 역시 미음과 니은이 수화로 상극이고 준자는 지읒과 니은이 금화로 상극이니까 수화 금화로 전체가 상극이 되기 때문에 장명을 할 때는 이런 한글들은 되도록 피해서 장명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명학적인 조합은 많은 그 한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한글들이 다 상극이라서 사용하지 못하면 조합 자체가 어렵고 이름도 극소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씨는 제외가 되겠죠. 이미 가지고 태어난 성씨는 제외가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모음이 있겠죠. 강씨면 아의 모음이 발생하는 거고 남씨면 나의 모음이 발생하고 뭐 석씨다, 석이다 만약에 이 석이면은 미음과 기역에서 또 그 발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음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뭐 정민이다. 그러면 모음이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음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불용 한글이고 뭐고 성명학 자체가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음은 제외를 했을 때 이 불용 한글이라는 것이 한글 성명학에서는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화면으로 불용 한글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명학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장명한 이름들은 다 좋은 이름이고 여기에 해당할 필요도 없고 트집을 잡을 이유도 없다. 그런데 한글 성명학이라는 성명학을 주파수라는 거와 연도와 띠에 맞출 때는 이 불용 한글이라는 한글은 배제를 하고 장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성명학에서 과연 불용 한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